아니 이제 해먹고 이거 야 문영 일어나. 너 경민이 급해. 야 안돼 저거 알맹이 저거 뭐하는 사람이야? 내잖아. 아 그게 내가 그동안 감화 실패한 스택이 존나 쌓여가지고. 거기서 있기 때문에 재밌어. 시간 갈까? 얘들아 하자.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문제부터 갈 건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원래 중학교 때는 어떻게만 정의했다고 그래서 y는 이렇게만 정의한 게 함수였지. 무슨 소리야? x랑 y를 대응시키고 끝났지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함수에 뭐가 추가가 돼? 함수 설명해. 그게 중학교식 설명이고 함수 그치 정의역 치역이 왜 자꾸 정의역 치역이라고 그러냐? 정의역이랑 공역이지? 정의역과 공역이 추가가 되지?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뭐야? 정의역의 모든 x 값들을 공역에 있는 어떤 y 값에 몇 개씩 하나씩 대응시키는 걸 함수라고 해.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어려운 말을 기억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응을 시키는데 x 값들을 y 값에 정확하게 몇 번씩만 한 번씩만 대응을 시켜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정의역을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1, 2. 그 다음 공역을 이렇게 2, 3, 4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짓이 안 된다는 거야? 1이 2도 고르고 4도 고르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2가 고르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돼. 2도 반드시 누군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 됐어? 근데 대신에 얘랑 얘가 똑같은 거 선택하는 거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치?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거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지? 됐어? 대신 어떤 조건만 철저하게 지키면 돼?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선택을 받는 애들이 있어도 되고 안 받는 애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지? 됐어? 그럼 그때 이 선택받은 애들이 들어간 집합을 뭐라고 불러? 걔네들을 이제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유리는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중간고사 안 끝난 이유리 딴 거 해. 근데 어차피 너네 복귀하면 내가 이거 설명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한다고? 안 한다고? 해야지 못해. 설명해야지 그 들어오면. 그래서 어찌됐든 함수가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이렇게 정의가 돼서 너희한테 1번과 2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 너희한테 함수를 고르래. 그럼 함수는 어떻게 고르면 돼? 그러니까 1번은 함수 누가 함수가 아니야? 나. 그치 라가 왜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에 x값 하나가 y값을 몇 개를 선택을 했어? 두 개를 선택을 해버렸지.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럼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는 없지? 항등함수라는 건 뭔데?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항등함수지. 됐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없고 상수함수는 이게 다지. 상수함수라는 건 뭐야?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함수야?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함수가 상수함수야. 됐어? 그 다음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도 여기서 한 개. 누구 하나야? 조건 가 하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구별만 하라는 건 뭐야? 1대1 함수가 1대1 대응 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야. 됐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안에 포함이 될 거야. 됐어?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뭔데? 그러니까 물론 1대1 대응들은 다 1대1 함수기는 해. 오케이?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야. 그럼 이제 1대1이란 말은 뭐야? x값 하나에 정확하게 y가 하나가 대응이 됐을 때 다른 x값이 똑같은 애를 원래는 고를 수 있었지. 근데 이제는 못 고르는 거야. 1대1이라는 건. 됐어? 그럼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야? 1대1 대응은 정확하게 y값도
남는 애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1대1 함수는 y값에 남는 애가 있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특이한 경우인 거지. 어떤 특이한 경우인가? 치역, 그치, 치역과 공역이 같은 공역의 원소가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그리고 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봐봐, 저렇게 써있어.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써있으면 걔네를 기호로도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라지 x는 무슨 역이고 정역이고 얘는 공역이다, 그런 얘기겠지? 그러면 이게 함수로 만들어지려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야 되지. 얘네가 선택할 게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리을 보기 같은 거는 3은 사실 누굴 선택을 했어야 돼? 3은 9를 선택을 해야 되지, 저 함수에 의해서는. 근데 9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가 기억 니은디귿 다 뭐 확인해 봐야 돼, 일일이. 마일 1, 3 대입해서 y값에 그 원소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항등함수 얘기가 나온 김에 7번으로 잠깐 넘어가 봐. 7번에서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fx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건 보통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y는 x만 항등함수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 그치? 근데 fx가 뭐든 얘네들은 항상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정의역을 제한하면 돼. 그럼 어떻게 정의역을 제한을 할 거냐면 항등함수라는 건 x를 넣었을 때 똑같이 x가 나오는 애를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fx랑 누굴 연립해서 y는 x를 연립해서 그 교점의 x좌표를 선택하면 x 넣으면 당연히 x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함수가 이상해도. 됐어? 그럼 이제 요걸 풀었을 때 x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어. 그럼 집합 x는 알파, 베타, 감마가 꼭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아니지. 집합 x는 얘네들로 만든 부분 집합들이 모두 다 되는 거지. 단 공집합 돼, 안 돼? 공집합 안 되지. 그것만 주의하면 돼. 여기는 원소들이 적어도 하나만 쓰이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계속 활용을 하자. 1대1 대응. 자, 이제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역과 공역이 뭐로 나와 있어?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돼? 그럼 정역과 공역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역과 공역이 정확하게 자연수들로만 나와 있었지. 또는 정수들 이렇게 숫자가 다 끊어져 있었지. 그럼 물어보자. 숫자가 다 끊어져 있는 상황을 아니. 숫자가 얘가 다 끊어져 있을 때는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지. 근데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연속돼서 다 있으니까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다 채우기가 어려워. 조금 어렵지.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x가 a 이상이래. 그럼 이제 x는 a를 이렇게 그어. y는 몇 이상이래? y는 b 이상이래. 그러면 y는 b를 이렇게 그어. 그럼 x가 a 이상이라는 건 여기보다 오른쪽일 거고 y는 b 이상이라는 건 여기보다 위쪽이겠지. 그럼 a, b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또 똑같은 걸 물을 거야. 이거 함수야? 아니지. 이쪽에서만 존재하는 거 봐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졌어. 사실 이 부분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셈이었는데 얘가 왜 함수가 아니야? 무슨 함수인지 모르는 건데 함수지? 채민아, 이거 함수야? 이거 함수 아니야. 도안, 왜 함수 아니야? 왜 맞아 있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승진이 얘기해봐. 정리력이 그 교점이 있는 거하고 이제 거의 다 없어. 정리 거의 다. 그러니까 정리력 하나가 시합 그런 게 선택받지 않아. 그렇지. 봐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세분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여기가 사실 정들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x 값이랑 y 값이 대응이 된 애들이잖아, 여기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랑 y랑 대응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 절차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함수야? 네. 얘는 함수야. 근데 1대1 함수야? 아니요.
1대1 함수 맞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 대응되어 있으니까 봐봐 무작정 찍는 게 아니야. 내가 함수야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뭘 체크해야 돼? 모든 x가 다 선택을 했는가? 모든 x가 하나씩만 다 선택을 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함수냐 아니냐는. 그 다음에 1대1이냐 아니냐는 뭐 확인하면 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이 대응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 1대1인지 확인이 되지. 그럼 1대1 대응이야? 아니요. 1대1 대응 아니야. 왜 아니야? 저 뭐야 Y가 선택 안 받는 게. 그치 선택받지 못한 y값이 여기 요만큼 있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럼 1대1 대응이라면 어떻게 그려줘야 돼? 특히 2차 함수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2차 함수가 a, b를 지나야 되니까 거기에 추가로 뭐까지? 대칭축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개소리야. 대칭축은 a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얘기야? 꼭 여기가 꼭지점이어야 돼. 2차 함수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대칭축이 요쯤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요것만 챙길 게 아니라 이제 막 어디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여길 지난다 치면 알아. 여길 지난다 치면 아는데 얘를 체크를 못하면 이제 문제를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안 틀리겠지만 됐어? 그럼 그리고 나서 a-b의 최소값을 구하래 너희한테. 그럼 뭐 하면 돼? a-b 구해. a-b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5 얘의 무슨 값 구하면 돼? 최대값 어느 범위 내에서? 3 이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다음 4번 4번도 지금 정의역 공역이 어떻게 나와있어? 부등식으로 나와있지. 부등식으로 나와있으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x는 0 여기에 x는 3 이렇게 표시하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y는 0 잠깐만 아니 너희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게 달라. 너네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 나만 알아. 여기는 y는 0 여기는 y는 3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됐어? 근데 잘 봐봐. 앞으로 저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야. fx가 무슨 함수야? 라고 많이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면 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요 라고만 대답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구간에 따라 함수가 정의된 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이 함수를 언제까지 봐? 고3 때까지 봐. 그래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부분 그리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 2부터 3까지 그릴 수 있지. 그럼 얘가 2,0을 지나고 3,4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여기랑 여기 색칠되어야 하는 것도 맞지. 됐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0부터 2까지를 그려야 되잖아. 0부터 2까지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0부터 2까지를 뭐가 되도록 그려야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야 되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 1대1 대응이려면 항상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겨야 돼? 끊기면 돼 안 돼? 끊겨도 크게 상관은 없어. 알았지? 일단 그 오해부터 풀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요걸 체크를 해야 돼. 얘들아 x값은 2부터 3까지는 다 체크가 됐어 안 됐어? 다 체크가 됐지. 그 다음 y값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체크가 다 됐어. 0부터 2까지는 체크가 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선택을 해야 돼? y값을 3부터 2까지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 왜 안 돼? 여기랑 여기가 동시에 색칠이 돼 있잖아. y값이 중복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해지는 건 안 돼. 됐어? 그럼 직선이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인지 이렇게 다 확인만 해주면 되지. 됐어? 그리고 나면 뭘 구하래? 2에서의 너 이걸로 들고 못하는구나. 여기서의 함수값 확인하래지.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2분의 5. 확실히 있다. 선생님 어떻게 이거 0,3 대입하고 2,2 대입해서 직선 구하면 되지? 그렇죠. 딱 봐도 그냥 1대1이니까 나는 2대로 그 중간 지점 그냥 함수값 찾은 거잖아. 직선이니까. 그래서
너네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역이랑 공역이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하자. 그런 얘기고 요 문제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얘고 여기서는 어떠한 오해를 풀자야. 꼭 연속이어야만 1대1 대응이야? 그런 건 아니야. 특히 완벽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1대1 대응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너희가 진짜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면 돼. 모든 x값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보면 돼. 알겠지? 그럼 그 옆에 이제 역함수 얘기가 조금 나올 텐데 역함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좀 쭈르륵 나열을 해보자.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치 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역함수가 뭐길래? 봐봐, 너네 이렇게 또 겁먹지 말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그래,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함수 하나를 만들 거야. 머릿속에서 이거 너희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 1, 2, 3, 4.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함수가 f야. f의 역함수는 뭐야? 반대로 대응시킨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지. 근데 얘네 서로의 대응은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f가 1이 3을 선택을 했다면 역함수는 3이 1을 선택을 하고 2가 4를 선택을 했다면 4가 2를 선택을 하게끔 하는 함수가 f의 역함수야. 됐어? 그러니까 이것만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때 1대1이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두 명이 선택을 받았어. 두 명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 얘가 두 명을 써야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함수가 아니지. 그 다음 여기에 남는 애가 있어.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선택할 애가 없으니까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도 안 되고 꼭 1대1 대응이어야 해. 됐어?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역함수는 뭘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얘를 정리를 하면 f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나와. 그럼 역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와? b를 넣으면 a가 나와. 요 얘기까지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다고 그랬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이제 요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 역함수가 나오면 항상 y는 x를 그리고 원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지. 잠깐만 좋겠다. 그릴 수 있겠지? 나 못 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을 때 똑같이 나오게끔. 됐어?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너희한테 착각을 유발을 하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럼 너희가 보기에 fx와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항상 어디 있어? y는 x 위에 있지.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지. 왜? 왜? 나 뭐 틀린 말 했어? 이게 왜 착각이야, 그 문장? 아니 경우가 있으니까. 아닌 경우가 왜 있어? 무슨 짓이지? 얘들 너희가 관리 하나 줄 수 있어,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x.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역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야? 존나 많지? y는 마이너스 x의 역함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x. 넌 수업 왜 듣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발레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잘 봐봐. 내가 fx와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줄게. 일반적이 아니면 너무 특수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지.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f 알파는 베타 맞아? 그 다음에 f 역함수 알파는 베타 맞아? 맞지? 씨발 왜 아니야?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고 f의 역함수에다가도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온다가 교점의 의미 아니야? 그래서 이상한 거 없지.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에 의해서 f 알파가 베타면 뭐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아. f 역함수에다가는 뭘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그럼 이걸로 인해서 f에다가는 뭘 넣으면 베타를 넣으면 알파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지. 야, 그럼 나는 분명히 얘네들의 교점이 알파, 베타 하나만 있다를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도 있게 된 거야? 베타, 알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알파, 베타 혼자만 있을 수 있어? 없어. 베타, 알파도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경우 중에 특이한 경우가 뭐가 있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을 제외하고는 항상 교점이 어떻게 존재해? 이렇게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심지어 얘네 둘도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인 거고. 됐어?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역함수랑 합성함수랑 같이 나왔을 때 이제 무언가가 있겠지만 뭐 그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것만 간단하게 해보자. 얘들아, f 합성 g 그리고 전체 역함수 x 이거를 g 역함수 x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x 이렇게 쓸 거야. 왜 이게 맞아? 이게 왜 성립해? 막 엄청난 법칙이고 우리는 증명할 수 없으니 그냥 외워라야? 자기가 바뀐 대로 외워라야? 이게 왜 성립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f 합성 g는 누구 먼저야? 봐봐, g 갔다가 f 가는 거지. 그럼 이거 역함수는 누구부터 와? f의 역함수부터 오고 그 다음 나 g부터 하지 않았냐? g, f. 그럼 얘네가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f 역함수, g 역함수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순서가 맞지. 그래서 오케이,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싹 그리면 돼. 됐지? 그래서 이제 역함수에 할 얘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주면 되고. 그럼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때문에 5번 문제, 6번 문제가 있는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쉬워. 5번 봐봐. x 집합 a가 저렇게 나와 있고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럼 얘도 뭘 그리고 시작해? 얘도 뭘 그리고 시작해? 확실한 거. x는 1이랑 y는 1을 그리고 시작해야지. 이게 확실히랑 진짜 승진이 씨. 아니 승진이 아까 잠깐 어디 갔다 왔어. 중간에 약간 제가 나갔다 오고. 승진이 할머니 만나. 새끼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럼 이쪽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이쪽 범위 내에서만 x는 1 이하, y는 1 이하니까. 그럼 그때 얘들아 2차 함수가 상식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2차 함수 1대1 대응이야? 아닌데. 범위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2차 함수에 어디서 잘랐어? 대칭 축에서 잘랐지. 됐어? 대칭 축에서 잘랐지? 네. 그럼 그때 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니까 2차 함수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지나야 돼 지금? 요 1,1 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1,1을 대입을 하면 k 값이 몇이 나와? 0이 나와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어?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뭐 이렇게 대충 그리면 되지 않아? 자, 그리고 나서 보기 봐봐. 보기 기억 원점 지나 fx? 맞지? 그 다음에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지?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애초에 만나지도 않는데?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봐봐. 2차 함수랑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2차 함수는 무조건 판별식으로 다 됐어 안 됐어? 무조건 판별식으로 다 됐지 2차 함수 단독으로는. 근데 여기 무리함수, 유리함수 나올 때는 그 함수들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판별식만 써서는 안 돼. 왜냐면 너희 잘 봐봐. 얘가 2차 함수였으니까 분홍색이 무리함수지. 무리함수지. 그럼 내가 여기에 직선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거 판별식이 0이야? 그럴 수 없어. 왜? 원래는 얘까지 있어서 교점이 몇 개였던 거야? 두 개였던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그러니까 2차 함수 단독으로 나왔을 때 봐봐. 판별식을 써도 되는 경우는 2차 함수일 때, 그 다음에 접할 때, 이 상황에서만 판별식을 쓰고 나머지는
그림을 그려야 돼. 알겠지?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판별식이 왜 먹혀?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원래 2차 함수일 때만 판별식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2차도 아닌데 어떻게 판별식이 먹혀? 2차 아니에요? 무리함수 2차인 거 확인됐지? 근데 유리함수가 왜 2차야? 어? 넘기면 뭘 넘겨? X 야. 그래 x 곱하기 y는 1 이렇게 되잖아. y는 x분의 1이 2차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데 판별식을 쓸 때 조금 조심을 하자. 뭐 그런 얘기. 그럼 6번. 육 번도 내가 뭐 해놓고 시작해야 돼, 승기가? 그건 확실한 그래. 안 맞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운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누가 들어가야 돼? fx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그 fx가 들어갈 때 1대1 대응이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구멍이 펑펑 뚫려 있거든? 일단 첫 번째, 초차이 계속 양수니까 너네가 얘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얘 생각할 수 있지. 근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여기가 꼭지점이어야 돼, 꼭? 아니, 꼭지점이 이쪽에만 있으면 되지. 꼭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럼 요 케이스가 끝이야? 아니라고? 아 진짜. 주대 존나 없어. 야, 뭐도 있어. 아 반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을 보기 1번이 묻고 있지. 첫 번째 케이스는 f-1이 3이고 f1이 -3. 두 번째 케이스는 f-1이 -3이고 f1이 3. 그래서 보기 기억 맞아 틀려. 그렇지. -1과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합수값 곱하고 절대값 씌우면 9가 나올 수밖에 없지. 됐어? 그러니까 보기 니은 같은 경우에는 G0이 -1이라는데 저거는 사실 그냥 F0이 -1이다 이렇게 줘도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F1이 -3이다 이렇게 주면 정보가 두 개인 거야? 정보가 두 개인 거야. 사실 세 개인 거지. 얘 때문에 모두 성립하는 거야. F-1의 값은 3이다. 이것도 성립하니까 너 이거 대입해서 2차 함수 완성시킬 수 있어 없어? 있지? fx를 어떻게 잡으면 돼?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고 너희가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보기 디귿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면 그럼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1, 몇이라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1, 3일 수 있어. 꼭지점이? 여기가 꼭지점이 되려면 꼭 -1, -3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fx는 뭐라고 내가 작성을 해야 돼? m x 플러스 1 -3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또 어딜 지나? 1, 3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m값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계산 어? 뭐? mx 플러스 1 제곱 1.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뒤로 살짝 넘겨서 15번 보자. 얘들아 이것도 2차 함수 꼭지점 기준으로 반으로 잘랐어 안 잘랐어? 잘랐지? 그럼 이제 제 fx를 이렇게 쓰면 돼. x-4의 제곱 더하기 k-16. 근데 k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분명히 음수일 거다. 그치?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4,-16 뭐 대충 여기 있다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H가 되는 거고 O가 있으니까 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 요 삼각형의 이름이 뭐야? 정말 그치 직각 2등변이지? 그럼 요 넓이가 50이면 여기도 10 여기도 10 그래서 P의 좌표가 10,
10 얘만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해서 크기가 보여주면 되지. 뭐 이런 거야 그냥. 됐어? 그다음 16번. 얘들아 이거 1학기 때 한 거라 내가 너희한테 풀 시간 안 주고 대충 문제 봐도 1학기 때? 여름방학 때 한 거라 대략적으로 기억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잘 따라와봐. 내가 적당히 끊을 거야. 한 16번까지 하던가 아니면은 17, 그래 17, 18까지. 아니야 저건 또 다른. 아니야 저긴 좀 다른 얘기니까 16번까지만 하고 끊자. 얘들아 16번도 우리가 뭘 해야 돼? 확실한 거. 그래 확실하게 주어진 거 먼저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y는 x 보고 야 여기도 보면 되네 컴마 6 여기서는 이렇게 직선이고 이쪽엔 무슨 함수가 와야 돼? 왼쪽엔 2차 함수가 오는데 얘네가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지. 근데 저 2차 함수의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안 주어져 있는데 음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데? 안 되지. 그럼 양수면 양수더라도 이지랄로 그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꼭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꼭 꼭지점일 필요는 없고 얘랑 안 만나면 돼 안 돼? 안 만나고 여기가 붕 떠 있으면 여기 요만큼이 y값이 선택이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 2차 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가 2,6이지. 2,6을 지나야 되지. 그럼 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가 된다는 거야? 2,6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b값은 6인 거지. 아니, 왜냐면 애초에 꼭지점의 x좌표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랑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와야 된대? 3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이제 보면은 역함수를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2,6이니까 6,6 찍고 여기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이미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가 있어. y는 x 위에 하나가 있지. 그러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막 y는 x 위에 2개가 더 있을 수 있어. 지금 상황이 없지. 그렇다는 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렇다는 거는 뭐야 얘가 이렇게까지 나와? 그렇다는 거는 요 직선이랑 요 2차 함수랑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잘해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소리지. 됐어? 그럼 너희가 그냥 뭐 하면 돼? 요 직선이랑 요 2차 함수랑 판별식이 0이다만 써주면 되지. 그럼 저 2차 함수는 a x-2의 제곱 더하기 6인 거고 직선은 얘들아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거든? 요 직선이 그럼 요 직선은 어떻게 구해? x랑 y 자리만 바꾸면 되지.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뭐야 양수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이 연립해서 판별식 0이나 써주면 되지. 얘들아 너희한테는 내가 y랑 x 자리 바꿔놓으라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 알겠지? 그거 어떻게 구하는 게 나아? y가 그니까 야 너네 봐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기울기는 원래 직선이랑 곱하면 몇이라고 했어? 1. 그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그럼 얘 x절편이 몇인 거 확인이 돼? 5. 그럼 얘는 y절편이 오겠지. 그럼 뭐 한참 계산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또 오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 아 항상 그렇게 기울기랑 x절편, y절편만 가지고 구해야 되는구나 인 거야? 아니야. 찾기 쉬운 대응점들 찾아서 그냥 하나 대입한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럼 일단 여기까지. 쉬는 시간이요? 아니? 왜 쉬는 시간이야? 네. 무슨 꿈을 꾼 거야?